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어느 낡은 산동네에는 바람만 불어도 덜컹거리는 단칸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31살 청년 최준우 씨가 차가운 방바닥을 지키며 살고 있죠. 준우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낡은 이불을 끌어안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홀로 준우 씨를 키우셨던 어머니는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던 하얀 유기견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오셨죠. 준우야, 이 작은 생명이 꼭 우리 처지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다. 어머니는 본인도 편찮으신 몸으로 유기견 눈꼬치를 위해 따뜻한 황태국을 끓여 바치셨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눈꼬치는 곧 배가 불러왔고 기적처럼 새끼 3마리를 낳았습니다. 그중 유독 작고 약하게 태어나 준우 씨의 애간장을 태우던 녀석이 바로 하얀 강아지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준우 씨를 돌봐주던 삼촌마저 사고로 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사별에 준우 씨의 마음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게 눈꼬치마저 시름시름 앓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자 준우 씨는 세상에 증오를 품기 시작했죠.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만 이토록 가혹할 수 있단 말인가. 준우 씨는 통닭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목숨만 이어갔고 퇴근하면 봄이만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치던 밤에 잠시 환기를 하려고 열어둔 문 사이로 봄이가 사라졌습니다. 준우 씨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눈 쌓인 골목을 헤매며 봄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바람 소리뿐. 봄이의 맑은 짖음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마저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준우 씨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봄아, 엄마가 너만은 꼭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준우 씨는 방 안으로 돌아와 봄이가 쓰던 낡은 목줄을 만지며 어두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우울이 준우 씨를 덮쳤고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존재를 예고 없이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속에 맺힌 여러분이 그리운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준우 씨는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준우 씨는 며칠째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부르텄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몸은 앙상 한 가지만 남은 고목처럼 말라갔죠. 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은 칼날이 되어 준우 씨의 심장을 시시때때로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삼촌, 저도 그냥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혼자 남은 세상이 너무나 춥습니다. 준우 씨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낯선 길 끝에 커다란 대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삼촌이 평소와 다른
엄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려는 준우 씨를 향해 어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놈 준우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당장 뒤로 돌아가지 못할까? 인자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서슬 퍼런 꾸지람에 준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삼촌 역시 곁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준우 씨의 앞길을 거세게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놈이 벌써부터 나약한 소리를 해. 어서 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니와 삼촌은 힘을 합쳐 준우 씨를 대문 밖으로 밀쳐냈고 육중한 대문은 쾅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쇳소리에 놀라 눈을 뜬 준우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순간 머리맡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죠. 삼촌의 절친이자 준우 씨를 아들처럼 아끼던 통닭집 강 사장님의 간절한 전화였습니다. 준우야, 너 살아있는 거냐? 죽지 않았다면 당장 가게로 나와서 일손 좀 도와라. 강 사장님의 거친 목소리는 꿈속 삼촌의 호통과 묘하게 겹쳐 준우 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준우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강 사장님은 말없이 준우 씨의 어깨를 툭 치며 튀김기 앞으로 등을 떠밀었죠. 사내 자식이 눈물은 그만 짜고 닭이나 튀겨라. 저기 마지막 배달 주소 적어놨으니 다녀오고. 준우 씨는 멍한 정신으로 배달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들고 익숙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 배달지가 자신의 부서진 인생을 다시 이어줄 기적의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준우 씨는 강 사장님이 건넨 메모지를 들고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진 2층 집 앞에 멈춰선 준우 씨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고쳐맸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집 안에서 날카롭지만 왠지 낯익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준우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너무 지쳐서 헛소리를 듣는 거야. 준우 씨가 애써 마음을 다잡는 사이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나온 젊은 여인 혜수 씨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 발밑으로 하얀 뭉치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강아지는 낯선 배달원인 준우 씨의 정강이에 매달려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울기 시작했죠. 강아지는 준우 씨의 얼굴을 마구 핥으며 3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토해내듯 낑낑거렸습니다. 준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눈매와 오른쪽 귀 끝에 있는 작은 점을 조심스레 확인했습니다. 봄아, 너 정말 봄이 맞니? 내 새끼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준우 씨는 배달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혜수 씨는 당황하며 강아지를 떼어내려 했지만 보미는 준우 씨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는 강아지의 체온을 느끼며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엄마가 지켜준 거야. 삼촌이 나 죽지 말라고 너를 다시 보내준 거야. 준우 씨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혜수 씨도 비로소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혜수 씨는 3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이 아이를 구조해 흰둥이라 부르며 키워왔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애썼지만 나타나지 않아 운명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주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준우 씨는 3년 만에 느껴보는 보미의 보드라운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수 씨는 말없이 준우 씨의 곁에 앉아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혜수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외롭던 시절에 만난 보미가 사실은 준우 씨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보미를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지만 3년의 세월은 보미에게도 혜수 씨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었죠. 준우 씨의 품으로 돌아간 보미는 밥도 먹지 않고 현관문만 바라보며 혜수 씨를 그리워하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준우 씨는 보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큰 결심을 한 채 혜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수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보미와 함께 셋이서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보미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은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공원에서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미를 가운데 두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가 가진 이별의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했습니다. 준우 씨는 혜수 씨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어머니의 인자함을 보았고 혜수 씨는 준우 씨의 성실함 속에서 믿음을 보았죠. 12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지만 준우 씨는 혜수 씨와 나란히 걷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했습니다. 눈앞에 흩날리는 차가운 진눈깨비조차 준우 씨의 눈에는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연분홍 벚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준우 씨는 용기를 내어 혜수 씨의 시린 손을 꼭 맞잡았고 그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보미는 두 사람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을 생각했던 청년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강아지를 위해 다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꽁꽁 얼어붙었던 서로의 인생에 따스한 봄볕을 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삼촌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이제야 안심하며 활짝 웃으실 것만 같아 준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눈부시게 하얀 눈이 내리던 날 준우 씨와 혜수 씨는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준우 씨의 정신적 지주인 강 사장님이 혼주석을 지키며 하객들을 맞이하셨죠. 강 사장님은 늠름하게 입장하는 준우 씨를 보자마자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우 씨는 단상 앞에 놓인 어머니와 삼촌의 영정 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삼촌,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예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와 사랑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준우 씨는 이제 절망을 튀기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통닭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내 혜수 씨와 어느덧 노견이 된 보미는 가게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넵니다. 준우 씨는 매일 밤 퇴근길에 하늘을 보며 자신을 저승 문턱에서 밀어내 주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는 매 순간 증명하며 삽니다. 준우 씨의 사연을 접한 수만 명의 구독자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이들의 앞날에 축복의 댓글을 달아주었죠. 이제 준우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사랑하는 아내와 보미 그리고 하늘의 수호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는 오늘도 정성껏 닭을 튀기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고기 한 점보다 더 진한 감동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우 씨의 기적 같은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에 계신 그리운 부모님께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